문제는 이 시설에 국내 부동산 투자액 중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무려 2조 3천억 원을 투자한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입니다. 항상 몇 년 뒤면 돈이 없어 연금도 못 주게 생겨서 연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연금공단인데요. 이 연금공단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. 놀라운 소식입니다. 이 국민연금이 국내 부동산 투자액 중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마곡지구 원그로브가 준공이 코앞인데도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마곡의 대형 복합시설인 이 원그로브는 준공이 8월로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임차인을 전혀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. 서울 서부권을 대표할 것이라는 이 초대형 복합시설이라던 원그로브가 공실률 100%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상가도 아닌 오피스 공실률 100%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원그로브 투자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한 언론을 통해서 원그로브몰에 들어서는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제외하고 오피스동 임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현재 임차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오피스동 임차 계약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거의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문제는 이 시설에 국내 부동산 투자액 중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무려 2조 3천억 원을 투자한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입니다. 세금이나 다름없는 이 국민연금이 제때 투자 회수를 못한 것은 수익성 추구 면에서 어쨌든 적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수익은 제로입니다. 물론 준공 후에 앞으로 마케팅, 금융 지원 등이 있다면 공실이 조금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. 항상 몇 년 뒤면 돈이 없어 연금도 못 주게 생겨서 연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연금공단인데요. 이 연금공단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. 국민연금은 2021년 이지스 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이 마곡지구 업무 상업복합시설의 준공 조건부 선매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국민연금은 총 2조 3천억 원의 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3,500억 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. 평당 가격은 1,650만 원입니다. 현재는 준공 후에 이제 잔금을 납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건물 과연 어떤 건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피스 상가 대형 복합시설인데요. 이 마곡 원그로브는 위치는 5호선 마곡역 북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. 역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. CP4블록에 속합니다. CP1블록이 코엑스 마곡이고 CP23블록은 롯데 르웨스트 상숙도 들어서는 그런 단지가 CP23블록입니다. CP4블록 부지는 총 39,050제곱미터 11,812평에 달합니다.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이 저층부에는 원그로브몰 상업시설이 들어서고요. 지상 3층부터 11층까지가 바로 오피스입니다. 이 건물 연면적은 약 46만 3,098제곱미터로 여의도에 있는 IFC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. 여의도 파크원 타워 2개 동을 채워야 하는 규모인데요. 이 여의도 IFC 같은 경우에도 완공 후 임대를 맞추는데 한 3, 4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피스를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공교롭게도 이 건물을 지은 시공사 최근에 떠들썩했던 바로 태영건설입니다.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후에 이 대주단 등이 추가 자금 한 3,700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장을 우선 살리기도 했습니다. 연금공단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가 시공한 사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연금 손실이나 수익률에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이 원그로브의 개발 관계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시행사는 마곡 CP4 PFV이고요. 여기에는 IRDV, 태영건설, 이지스 자산운용, 메리츠증권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. 투자자로 들어간 게 바로 2021년에 아까 준공 조건부 선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. 이 서울 서부 권역을 대표할 것이라는 오피스가 준공을 코앞에 두고도 비어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서울 대표 업무 권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도심 업무지구, 이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일대, 그리고 강남, 여의도 이렇게 세 곳이 대표적입니다. 이 세 곳에 비해서 마곡지구는 입지적으로 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쪽으로 입주하면은 아무래도 기업의 인재 이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성수동이 뜨고 있긴 하지만 강남에 있는 IT 개발자들이 있는데요. 이분들이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강만 넘으면 되는 이 성수동마저도 IT 개발자들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결국 이 마곡이라는 지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애매한 입지가 공실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시장 상황도 좀 좋지가 못합니다. 그나마 3대 업무지구 중 서쪽 편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여의도에 최근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. 입주할 곳을 찾던 기업들도 여의도를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. 이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의도보다도 훨씬 먼 마곡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에 두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. 게다가 마곡지구 내부를 좀 놓고 보면은 이 마곡지구의 오피스 물량 공급이 과잉이라는 점입니다. 올해 마곡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 물량 면적 기준으로만 봐도 약 1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. 공급 물량이 많은 것도 이렇게 악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원그로브가 다른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 건물보다는 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준공 후에 임차를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면 또 문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서울 서부권역 대표로 떠오른 이 마곡지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원그로브의 오피스가 얼마나 빨리 채울 수 있을지, 또 전체적으로는 또 이게 다른 오피스들까지도 얼마나 임차에 성공하면서 또 하나의 업무지구, 4대 업무지구로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